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공포감은 살짝 줄어든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6% 정도 폭등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번 주에 펼쳐질 이슈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향방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여는 총재들의 연설도 잇따라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모닝쇼에서 먼저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부터 함께 체크해봅니다. 네, 금요일 이후에 또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은행들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이 호실적을 내놨고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은 늘어난 반면에 이 미국의 경제가 호조를 이어가며 신용 비용은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결국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로 JP모건의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131억 5천만 달러였고 주당 4.3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간 순이자 이익은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증가하면서 229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월가 예상치를 6억 달러가량 웃돈 수치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웰스파고 역시나 3분기 영업수익이 209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은 1.48달러로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매출도 같은 기간 6.5% 증가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수익과 은행의 투자 활동에 따른 비이자 수익이 모두 늘었다고 설명을 줬었고요. 시티그룹도 마찬가지로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놓게 됐습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거시적인 역풍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결된 5개의 핵심 비즈니스가 실적을 끌어올렸고 결국에 전체적으로 9%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의 발언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위기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더 높은 금리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폭력적인 갈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좋은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어준 은행주들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9일째로 접어들었는데 양측의 사망자는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가자지구 지역의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고요. 이뿐 아니라 의약품과 연료가 모두 바닥나고 있어서 앞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격퇴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이란 측에서도 공개적으로 개입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급박해진 상황 속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2일 이 네타냐후 총리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16일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도 전쟁에 대한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서 모로코를 찾은 각국의 당사자들은 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낮았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자 이렇게 의견에 대한 선회를 하는 모습들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참전할 경우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내년도 세계 성장률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도 1%포인트 이상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압박하면서 1970년대와 같은 이른바 오일 쇼크발 인플레이션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상황들도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는 촉의 고금리 장기화 어느 정도 좀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패트릭 하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잡히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하커 총재는 지표에 놀랄 만한 전환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라고 멘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완전한 효과가 느껴지기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통화 정책을 작동하게 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커 총재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 금리 동결 역시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제스처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하커 총재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기조를 지지한 그런 여는 총재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훨씬 더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해 볼 수 있을지 이런 발언들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로 함께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